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게는 얼마 전까지 남편이 하나 있었는데 신혼집의 인근에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살고 있어 자주 맞닥뜨릴 일이 많았었습니다. 맞선을 통해 결혼한 남편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결혼을 하고 보니 완전히 막장이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기생충처럼 제 재산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시누이며 자기의 부모만 배불리려고 했었던 막장 남편. 그 막장 남편에게 이혼으로 복수해준 일에 대해 얘기해보려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나 직장 때려치울 거니까 그렇게 알아.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이건 못 참아. 또 무슨 일인데 그래? 당신 화날 때 결정 내리는 건 항상 틀리잖아. 일단 침착하고 무슨 일인지부터 말을 해봐. 내가 가게 일 주인의식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손님 왔을 때 인사하고 나갈 때도 인사하고 정말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근데 사장 이 자식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손님한테 아양을 떨지 말고 일이나 집중하란다. 기가 막혀서 정말. 이유 없이 그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냐? 그래도 3주나 일 같이 했는데. 이유가 뭔지 알려줄까? 사장이 미친 자식이라 그래. 사실 첫 인상부터가 좋지 않았어. 나이가 30인데 왜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냐는 둥 사사건건 꼬투리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보였다니까. 아니 내 나이가 30이든 50이든 지가 무슨 상관이냐고. 공무원 하다가 계속 실패하는 바람에 이 나이 됐다고 말하면 배려라도 해주게. 당신이랑 나랑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됐지? 1년. 근데 갑자기 결혼 기간은 왜 물어?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일 때려치운 게 몇 개야? 사장이 어린데 반말한다고 때려치워. 나이 묻는다고 멱살잡이 해. 손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주먹다짐까지. 당신 애 아니잖아. 결혼도 했고 어엿한 성인인데 왜 이렇게까지 애처럼 굴어? 나 애 같은 놈인 거 모르고 결혼했어? 알면 당신 같은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했겠니?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리더니 그것도 실은 낙하산으로 들어간 거였잖아. 낙하산으로 들어갔으면 버티면서 어떻게든 인정받을 생각을 해야지. 직원들이 뒷담화한다고 때려치우기나 하고. 당신은 정말 근성 자체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도 솔직히 나 정도면 근성 있는 편이라고 주변에서 다들 그러는데. 요즘 직장 안 구하고 부모 밑에서 빌부터 지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시부모님이랑 같이 지내시는 아가씨처럼? 그래, 혜민이만 하더라도 대학 멀쩡히 잘 졸업해놓고 지금은 완전 거지 신세잖아. 기를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이혼하면서 애는 또 어떻게든 챙겨오겠다고 가짜는 모성애에 발휘하질 않나. 걔 보면 내가 갑갑해서 속이 터질 지경이야. 난 말하지 말고 당신이나 좀 잘해. 그래서 앞으로는 어떡할 건데? 당신 빵집 가게에 일하지 뭐. 아내가 빵집 가게 사장이겠다. 남편인 내가 열심히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언제는 마누라 밑에서 일하는 게 창피하다며? 에이, 그거야 다 과거 얘기지. 그리고 빵집 잘 되는 덕분에 직원들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에 말했었잖아. 당신 손목도 요즘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일손 하나라도 거들면 좋지 않겠어? 남편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어. 나 이래서만큼은 깐깐한 사람인 거 당신도 알지? 모르는데? 살살 좀 하자. 돈돈거리면서 너무 바쁘게 살고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야. 장사가 잘 되는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병이 생긴 거고, 당신이 허구한 날 일하다 때려치우길 반복하니까 바쁘게 무리하게 되는 거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누구인데 그렇게 말을 해? 당신이 하도 잔소리해서 적금이며 저축이며 이래저래 들고 있다고. 내 나름대로 건실하게 살아가려는데 자꾸 잔소리하지 좀 마. 참, 빵가게 일은 다음 주부터 시작할게. 본격적으로 힘들게 일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한번 회포 좀 풀고 오게. 참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해. 다니는 직장이며 아르바이트며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관둬버리는 남편. 그런 남편과 함께 일을 하게 된 상황이 되니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빵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많은 차질을 줬습니다. 내가 말한 거 왜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해? 솔직히 경영인이 뭐니 할 정도로 큰 빵가게는 아니라고 해도 엄연히 이곳도 직장이야. 당신이 본을 안 보이고 제대로 못하면 나도 자꾸 혼낼 수밖에 없어.
아무리 그래도 직원 앞에서 혼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따로 불러서 혼낼 수도 있는데 내 체면 좀 생각해줘야지. 가게 일이 서투니까 실수쯤이야 할 수 있는 거잖아. 가게 일만 서툴면 내가 말을 안 해.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라도 해야 할 거 아냐. 최소한의 성에 몰라? 재료 준비 힘들다고 해서 카운터 앉혀놨더니 손님 와도 인사는커녕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고, 중학생 애들이 와서 CCTV 사각에서 빵 몰래 훔쳐가고 있는데도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었지? 직원이 발견 안 했으면 그대로 다 매장 실적에 펑크나는 거였어. 알아? 이런 일 반복되면 소문나서 다른 애들도 도둑질하러 올지도 모르는 거라고. 에이, 세상 참 각박하게 산다. 해봐야 밀가루 반죽에 설탕 좀 들어간 거 가지고 왜 그렇게 깐깐하게 살아. 배고프고 돈 없는 애들이니까 좀 먹을 수도 있지. 게다가 CCTV 위치 사각인지 아닌지 내가 그런 것도 다 기억을 해야 하는 거야. 됐으니까 당장 때려치우고 내일부터 그냥 나오질 마. 여보, 잘 생각해봐. 그래도 남보다는 내가 믿을만하게 일할 수 있을 거 아냐. 솔직히 열심히 했는데 당신 실망시키면 어떡하나 생각해서 건성으로 임했던 거야. 정말 앞으로는 열심히 할 거니까 믿고 맡겨두라고. 가게일 사소한 거 하나도 못하는 사람한테 뭘 어떻게 믿고 맡기라는 건데? 내가 또 하려고 마음먹으면 잘하는 사람인 거 당신도 알잖아. 일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좀만 더 기회를 주라. 응? 남편의 간곡한 애원에 못 이긴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빈말은 아니었던 모양인지 반죽을 하는 것부터 가게 일을 열심히 배우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나자 남편은 빵 가게에서 자기 몫은 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에 만족하고 즐길 틈도 없이 문제가 또다시 터지고 말았죠. 당신 아가씨한테 오늘 케이크 드리던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야? 3만 원짜리 혼자선 다 먹지도 못할 걸 그냥 드리면 어떡해? 에이, 동생이 그걸 혼자서 먹겠어? 엄마도 아빠도 같이 먹고 아들하고도 같이 먹겠지. 나도 그게 우리 가게에 제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기는 하는데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계산하고 따지기 싫어서 그랬어. 당신도 가끔 동생이 애 데리고 가게 놀러 오면 남는 빵 주곤 했었잖아. 어차피 남는 것들 다 폐기해야 하는 것들이라면서. 폐기해야 하는 걸 드리는 거랑 당장 손님한테 팔아야 하는 걸 드리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 몇 달 동안 일 헛배웠네. 알지, 아는데 좀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 당장 내 동생 혜민이가 몸 불편한 엄마 아빠 모시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게 모시면서 간병하는 거 생각하면 빵값 솔직히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걔 혼자 애도 키운다고 마음고생도 심한 상황이고, 안 그래? 내가 발견한 게 한 건이면 나머지는 어떻겠냐는 거야. 한 달 동안 동생한테 몇 번 빵 쪼가리 주긴 했다만 다 합쳐봐야 10만 원도 안 될걸? 그런 거 째째하게 따질 시간에 빵 반죽을 더하고 설탕을 더 치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당신이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려 할 것 같아서 직원들 통해서 다 확인해봤어. 내가 병원 간다고 자리 비울 때마다 찾아오셨던데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릴 때도 있었고, 그거 다 합쳐보니까 못해도 50만 원은 되더라. 10만 원도 안 된다고? 어쩜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금방 들킬 거짓말을 해? 오케이, 오빠가 돼서 동생 좀 챙겨준 것 때문에 가게 운영에 지장이 있었던 거 인정. 그런데 내가 당신 일 도와주면서 얻는 이득도 있을 거 아냐. 그거 생각하면 이렇게 따지는 게 좀 웃긴 일 아닌가? 뭐? 이제 뻔뻔하게 나오기로 콘셉트 바꾼 거야? 생각을 해보라고. 나도 이제 일 적응해서 1인분 충분히 해내고 있잖아. 앞으로 일도 더 능숙해질 거고 당신 힘들 때 믿고 맡길 수 있을 사람도 필요할 거 아냐? 직원 괜히 더 고용해봤자 생돈 날아가는 거고 아무리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남 아니냐고. 그렇다고 손님한테 팔빵을 아가씨한테 다 넘겨서 가게 망하는 꼴을 보고 있으라고? 가게가 망하는 단계까지 갈 일이 뭐가 있겠어. 앞으로 나도 주의할 거고 어지간하면 손님들한테 파는 빵은 안 주도록 할게. 신경 쓰겠다니까. 일단 좀 믿고 맡겨보기나 해봐라. 응? 앞으로 이런 일 또 있으면 당신 절대로 용서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남이었으면 바로 고소 들어갔을 일이야. 그런데 어쩌지? 남이 아니라 남편인데. 어쨌건 용서해준 걸로 알고 나도 적당선으로만 할게. 남편분이 신우한테 빵 줬다는 건 어떻게 됐어? 완전 기강 잡을 거라고 하더니 잘 됐니?
오히려 시부모님 아픈데 모시는 시누이 불쌍하지 않냐고 대들기만 하더라. 본인이 잘못한 건 모르고 잘했다고 뻗대는데 너무 얄미워 죽겠네. 남매가 싸우는 것보다야 사이좋은 게 좋지. 어지간하면 너도 기분 풀고 잘해드려. 그래도 이 직장 저 알바 전전하시더니 빵집 일은 잘 적응하신다며. 게다가 모르는 사이랑 같이 일하는 것보단 그래도 부부 사이에 같이 일하는 게 낫지 않겠니? 남편이 일하던 곳 사장들 심정이 이해가 갈 지경이야. 열심히 안 할 거면 잘하기라도 하든지 일머리 둔하면 성이라도 보이든지 해야 하는 거잖아. 뭘 시켜놔도 건성건성 언젠가 늘겠지 하면서 천하태평이라니까. 내가 사장이고 지가 남편이라 참았지. 맘 같아서는 100번은 넘게 잘났다. 적어도 너 손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지켜봐. 그래도 신우이라는 분 빵 주는 거 말고는 큰 사고는 안 친 모양이더만. 모르지. 한번 날 잡아서 CCTV 확인 쭉 해볼까 싶어. 그렇게까지? 빵값 그거 가게 수입에 비해 얼마나 한다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잖아. 내가 믿고 가게 맡긴다고 하면 얼마나 신나서 또 뭔가를 저질러댈지 모르는 사람이 내 남편이야. 남편도 남편이지만 솔직히 아가씨도 웃기지 않아? 내 가게에 와서 빵 받아가면서 어떻게 얼굴 한 번을 안 비치고 고맙다는 말을 안 한대? 나도 너 결혼식 때 얼굴 한번 봤잖아. 관상이 좀 드세 보이긴 하시더라. 돈도 좀 밝힐 것처럼 보이긴 하지? 지금 애 혼자 기르고 있는데 남편이랑 헤어진 이유가 돈 많은 남자랑 바람 피우다가 그런 거잖아. 명품은 또 어찌나 좋아하는지 빵가게에 빵 얻으려고 방문하면서도 가방이며 구두는 아주 비싼 것만 둘둘이더라. 한 번 사서 오래 쓰시는 건 아니고? 아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네. 최근에 그래도 한 번 얼굴 본 적 있었는데 돈 날 구석도 없는 사람이 새 지갑에 새 가방에 새 목걸이까지 아주 번쩍번쩍 치장을 했더라고. 네가 남편이랑 시부모님한테 용돈 50만 원씩 보내드린다며? 시누이 이혼한 전 남편한테도 양육비 받을 테니까 말이 아주 안 되지는 않잖아. 아님 못 자가? 그런 거 걸치는 걸 수도 있고. 가짜 같지는 않았고 SNS 보니까 좋은데 여행도 종종 가는 것 같더라고.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네. 남편분한테 물어봐. 동생이니까 뭐라도 알고 있겠지. 돈 잘 버는 것 같은데 빵 가게 와서 그만 얻어먹으라고 하면 뭐 얘기 자연스럽게 나올 테고. 저는 친구에게 남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 시누이의 수상한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궁리를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였기에 남편에게 이를 직접 따져 물어보기로 했죠. 아가씨 말이야. 지금 백수 신세인 걸로 알고 있고 일 안 한 지도 꽤 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명품들을 둘둘 두르고 다니는 거야? 걔가 무슨 명품을 가지고 있어? 그거 다 짭일걸? 짭은 무슨. 저번에 시부모님 모시고 식당 갔을 때 내가 넌지시 떠보니까 발끈하면서 보증서까지 보여주더구먼. 당신은 뭐 혹시 알거나 들은 얘기 없어? 나 동생이랑 안 친해. 캐봤자 나올 거 없으니까 직접 물어보든가. 왜 이런 문제에 날 끌어들이고 그래? 일 배우느라 가뜩이나 힘든 사람한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 왜 발끈하고 그래? 와, 이런 식을 또 몰아간다. 내가 발끈했다고? 정말 발끈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멱살잡이하고 주먹질하고 그런 사람이야 내가. 무슨 말하는지 잘 알겠으니까 일단 화부터 풀어. 아가씨한테는 내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든지 할게. 아니, 물어보지 말고 괜히 내 가족 의심해서 추궁하지도 마. 걔가 대출을 받든 지 남자를 하나 꼬셨든지 뭐 돈 나올 구석이 하나쯤은 생겼나 보지.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될 걸 굳이 캐내려는 이유는 뭔데? 시누이도 내 가족이야.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 당신이 나보다 내 동생을 더 아껴주는 줄은 몰랐네. 얼마 되지 않는 빵값도 아까워서 벌벌 떨던 사람이. 벌벌 떤 적은 없고 이유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야. 원칙에 어긋난 건 시정하려고 했던 거고. 됐으니까 탐정질 그만하시고요. 당신 손 회복하는 거나 신경을 써. 나도 병원 다니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치료할 거야. 솔직히 당신이 손 아프다고 일 도와주고 있고 가게 일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당장 가진 거에 고마워하면서 살아.
시간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흘러버리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가진 거 더 불릴 생각을 하면서 건설적으로 살라고. 어이가 없다. 빵가게 직원이 지금 사장한테 훈계하는 거야? 직원이고 사장이고를 떠나서 당신 위해서 진심으로 충고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당신 남편인데 이 정도 얘기도 못해? 신우이한테는 별의별 참견을 하는 사람이 아주 내로남불 제대로다. 알겠어. 당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았으면 이렇게 묻지도 않았을 거야. 노력하는 거 몰라줘서 미안하고 나도 앞으로 잘할게.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 당장 나 없으면 빵가게 일 죄다 스톱인 거 알고는 있지? 단순히 신우이가 써대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만 확인하려고 남편에게 물어봤을 뿐인데 남편은 무슨 약점이라도 발각된 사람처럼 발끈하며 저를 공격해댔습니다. 아무래도 수상하다 싶었던 저는 신우이를 추궁해보기로 마음먹었죠. 아가씨, 그동안 가게 자주 방문하셨다면서요? 제가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손목이 요즘 안 좋아서 병원 간다고 자주 뵙지를 못했네요. 괜찮아요. 오빠가 새언니 대신해서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신경 써주신 덕분에 빵도 잘 먹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연락하신 거 맞죠? 아니요, 꼭 그것 때문만이라기보다는 제가 걱정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요즘 빵가게에 자주 들르시는데 밀가루만 먹고 이러면 아무래도 몸에 해롭거든요. 그래서 저 보러도 종종 오시면 제가 자주 챙겨드리려고요. 새언니가 제 몸까지 걱정해 주시니 고마운 일이네요. 그런데 빵 말고도 나름대로 잘 챙겨 먹고 있고 영양제도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챙겨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가족인데 서로를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아가씨도 혼자 애 키우랴, 시부모님 모시랴, 품위 유지하랴 이래저래 돈 나갈 구석이 많은 편이시잖아요. 그러니 제가 주변에 직장 같은 거라도 알아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빙빙 두르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을 하시죠. 궁금한 건 제가 돈이 어디서 나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애 키우면서 쥐뿔도 없는 백수인 주제에 어디서 돈이 나서 명품을 두르고 다니는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가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정말 불쾌하네요. 새언니가 저 걱정해줘서 연락한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의심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설마 하니 제가 몸이라도 팔고 다닐까봐 걱정돼서 그러세요? 대체 뭘 의심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돈 가지고 그렇게 차별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보이시는 걸로만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시냐고요. 돈 가지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만 하니까 저도 궁금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은 오지랖이라고 그래요. 새언니 손목이나 얼른 낫고 가게 일이나 신경 쓰세요. 저는 오빠한테 가게 빵 받는 정도만으로도 만족하니까요. 설마 하니 기분 좀 상했다고 오지 말라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가족 하시는 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지 않고 대드는 신우이를 보게 되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조금 건드렸을 뿐인데 발끈하는 남편이나 신우이에게 확실히 수상한 뭔가가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도 있었죠. 저는 그날로 친구와 함께 가게의 CCTV를 살펴보았습니다. 손이 불편한 저를 대신해 친구가 많은 도움을 주었죠. 이 CCTV 이 장면 좀 봐봐. 이거 빵봉투에 돈 담는 거 맞지? 조금만 돌려봐. 거기 카운터에서 빵 담는 구간. 네 말이 맞네. 빵 담고 돈 거슬러 줄 때마다 조금씩 봉투에다가 돈을 따로 챙기네. 와, 남편분이랑 완전 짝짝꿍이 맞아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어? 이거 횡령으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니? 당연히 신고해야지. 이것들을 어떻게 요절내면 좋지? 어떡할까? 영선아, 내가 지금 당장 신고를 해버리고 싶어도 손이 이 모양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듣자 하니 네 남편이랑 신우 뻔뻔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던데 당분간은 지켜봐. 지켜보고 증거 더 모은 다음에 발뺌 못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네. 그럼 이런 꼴을 참고 견디라는 얘기야? 이번 한 번만 이런 거라느니 뭐니 하면서 또 네 속 뒤집어 놓을까봐 걱정돼서 그래. 어차피 너 손 나을 동안 직원 다시 구하기도 애매할 거 아냐.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인 저는 직원을 새로이 알아보는 한편
증거를 수집하며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더더욱 꼬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일부러 아쉬운 입장인 척 굴기도 했죠. 여보, 생각해보면 아가씨한테 당신이 빵 줬다고 해도 나 기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괜히 싸우기 싫어서 안 알린 거잖아. 내가 그걸 잘 이해해줬어야 하는데 당신이 거짓말하게 해서 미안해. 우리 마누라가 웬일로 기특한 소리를 다 하냐? 미안한 줄 알면 앞으로 나한테 잘하기나 해. 당신한테 당연히 앞으로 잘할 거야. 아가씨는 물론이고 시부모님한테도 잘해야지. 따지고 보면 간병도 하느라 고생 많으시고 육아까지 하고 계신데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야 당신이 좀 정신을 차렸구먼. 앞으로도 가게 일 당신만 믿고 있을 테니까 잘 부탁할게. 가게 매출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보자. 요즘은 다 불경기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돈 조금 덜 벌리고 더 벌리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손 닿는 것만 신경 써.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냐. 저는 남편을 칭찬하며 방심시켰고 덕분인지 가게에서 남편은 신나게 돈을 빼돌리더군요. 뻔히 CCTV가 있을 만한 위치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가 안 볼 거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제 말을 건성으로 듣고 CCTV에 대해서 파악조차도 못한 건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죠. 어쨌거나 저는 남편이 빵집에 돈을 횡령한다는 증거를 더욱더 많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원의 면접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제게 와서 거들먹거리는 투로 헛소리를 해대더군요. 아니, 왜 또 직원을 뽑고 그래? 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인건비 생각도 좀 해야지. 가게 운영도 요즘 점점 어려워진다면서.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을 써서라도 빵집 활발하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제 가게 일이 완전히 손에 붙었거든. 괜히 일 벌일 생각하지 말고 현상 유지라도 잘하는 게 좋다는 게 내 의견이야. 당신 의견이야 존중하지. 그런데 난 추가로 직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보, 우리 마누라 솔직히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 나도 이제 고급 인력이 됐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 그래서 말인데 시부모님 우리 집에 모시고 사는 건 어떨까?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을 부양할 의무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아, 시부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살겠다는 거야? 그렇게 넓지도 않은 집인데? 그거야 엄마 아빠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하시네. 하여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렇게 알고 있고 집에 가면 적당히 수발 좀 들어드리고 해. 물론 혜민이도 신경 쓰겠지만 며느리로서 당신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모시려면 이혼하고 너 혼자 모셔. 이 기생충 같은 놈아. 기생충?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나보고 기생충이라고 그랬냐? 그래, 기생충. 가게에 있는 빵 빼돌려서 신우이 준 것도 모자라서 가게 돈까지 빼돌리는 놈이 기생충이 아니고 뭔데? 믿고 맡겨놨더니 몰래 돈을 빼돌리기나 하고. 당신은 진짜 답이 없는 인간이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또 직원들이 하는 모함에 속아서 이러는 거야? 직원들이 하는 모함이고 자시고 CCTV에 다 나왔다고. 이 미친 인간아. 돈 빼돌려서 빵봉투에 담고 신우한테 건네는 거 보니까 아주 미션 임파서블이 따로 없더구먼. 하여튼 너 같은 쓰레기랑은 하루도 더 살기 싫으니까 당장 이혼해. 빨리 이혼 도장 찍자고. 여보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나 이대로 이혼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잖아. 당신 덕분에 일도 재미있어졌고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또 관두라고? 그래도 이번 일은 열심히 한다고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응? 나 당신 남편이야. 생각을 해보고 말을 뱉어. 도둑놈을 직원으로 어떻게 고용하고 있겠니? 그리고 이제 넌 내 남편 아니야. 나 너랑 이혼할 거라니까? 싹수 없는 신우이 몰래 챙겨준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훔치는 당신을 내가 용서할 거라 생각해? 여보, 내가 혜민이랑 같이 밀게. 제발, 응? 당신이 이러면 나 정말 죽는다고. 너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산 세월이 아깝다. 빼돌린 돈은 내가 어떻게든 다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혜민이랑 같이 당신한테 빌게. 그렇게 하면 당신 속이 풀리는 거 맞지? 응? 걔랑 같이 빌든 말든 난 상관없고 이혼은 이미 확정이야. 잘한다 해줬더니 시부모님을 모시라 하질 않나.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이번에 바닥까지 제대로 봤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정말로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응?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잖아. 남편의 애원을 듣자 하니 골치가 아파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빵집을 나와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큰 만큼 위자료 또한 두둑하게 받아낼 수 있었죠. 그 과정에서 시누이며 남편이 제 빵가게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선 자신들의 사정이 딱하지 않냐며 또 지겨운 감성팔이를 해대더라고요. 시누이는 대출을 받아가며 과소비를 해댔었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빼돌린 거라는데 기가 막힐 뿐이었죠. 본인들의 죗값을 치르는 것뿐이니 헛소리하지 말라 일가라고서 또 찾아오면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 뒤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네요.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